조계종과 진주 호국사가 국외로 유출된 진주 독성도를 최근 해외 경매에서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현존하는 독성도 300점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경북 구미 대둔사 불상에서 정확한 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동국대 문화연구소는 오는 2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련 보고회를 엽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수여하는 제22회 대원상에서 법상 스님과 은장권 이서장이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 사찰림이 뛰어난 자연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생이 살아나며 인공조림을 택하지 않은 사찰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와인 종류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한 책을 펴내 주목받고 있는 홍수경 국회 와인숍 대표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해외로 유출됐던 불화 독성도가 조계종 총무원과 진주 호국사의 노력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나반존자를 그린 독성도 중에서도 이번 작품은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 귀중한 성보로 평가됩니다. 박영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오스트리아의 한 경매장에서 한국 불화 한 점이 마침내 대한불교 조계종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의 소장품으로 1860년 조성이 추정되는 독성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진주 호국사 주재 하감 스님은 국외 유출 문화유산 한수를 위한 경매에 직접 참여해 독성도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된 독성도는 이윤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21일 호국사로 이윤됐고 어제 21일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하기를 보면 진주라 공개돼 있고 진주의 문화유산인데 저희들이 이 독성도를 모시고 앞으로 한 1000일 정도 이렇게 그동안 도승님이 밖에 공연 이제 못했었을 거니까 앞으로 한 1000일 불금을 올려서 잘 모시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수한 독성도는 그 조성 배경이 경남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해인사 불모 스님과 맥이 닿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도상 연구 결과 이 독성도는 진주 호국사에 모셔져 있던 독성도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이 독성도 이 부처님께 모시고 천일 기도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만큼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 문화재로 우선 등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한수를 계기로 국외에 흩어져 있는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쏟기로 했습니다. 불화 2점을 기증받아 환수했으며 금산 보석사 신중도를 경매로 환수하여 마곡사에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본래의 자리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부처님의 도량으로 관지 본처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수는 조계종이 국외 유출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독성도는 앞으로 진주 호국사에서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세상 은장권 이서장이 제22회 대원상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법상 스님은 유튜브 전법 활동으로 포교의 폭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고 은장권 이서장은 병원 내 불교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한 출제가자에 수여하는 대원상. 올해 특별상 출가 부문 수상자는 대원정사 주지 법상 스님이, 제가 부문은 함께하는 세상 은장권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는 스님들에게 수여하는 특별 정진상은 정은 스님과 지묘 스님이 받게 됐으며 각각 인도와 일본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구현하고 계신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의 원력을 찬탄하는 매우 의미 깊은 상입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고귀한 원력과 실천행은 우리 모두에게 신행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법상 스님은 20여 년간 군승으로 전국의 군법당에서 장병들을 위해 법을 전했고 이후 인터넷 마음 공부 모임 목탁소리 지도법사로 전법 포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시대의 언어로 알기 쉬운 법문을 전하는가 하면 사유와 통찰을 담은 저술도 꾸준히 펴내고 있습니다. 스님은 진흥원의 원력에 감사하며 여러 인연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서울 지역의 법당을 개원해 더 많은 불자들과 만날 계획도 전했습니다. 또 온갖 다양한 인연들이 이렇게 저절로 주어져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오게 된 것 같고 또 그 결과로 또 마침 내년 초부터는 서울 마곡 쪽에도 또 서울 법당도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는 또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었고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곁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은장권 이사장은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상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 이사장은 대구에 불교 호스피스 센터를 창립해 의료 봉사를 체계화하고 대구의료원 등의 법당을 마련해 환자들과 의료인들의 신행활동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스리랑카 등 불교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제가자로서는 자비 실천에 있지 않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보람이요 도리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해온 대원상 수상자들에게 이번 상은 초발심을 되새기고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불교 조각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큰 경북 구미 대둔사 불상에서 정확한 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구미 대둔사와 동국대 문화유산연구소는 보물 대둔사 건칠 아미타 열애좌상의 복장 유물을 조사한 결과 1295년에 제작됐음을 알려주는 조성 발원물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과 통일신라, 고려시대 불상을 통틀어 조성 발원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복장 조사를 통해 조성 시기가 정확히 밝혀짐에 따라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건칠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됐던 고운사 사찰림이 사람의 도움 없이 자연 스스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멸종 위기종 같은 야생동물이 포착되며 인공조림 대신 자연복원을 선택한 사찰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대형 경북 산불이 진화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휩쓸고 간 고운사는 여전히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입니다. 산불로 불타버린 고운사 사찰림은 243헥타르, 축구장 340여 개 크기입니다. 불과 반년 전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됐던 고운사 사찰림은 새 생명이 움트고 곳곳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발자국 흔적이 널려 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황폐한 대지에 자연 스스로가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며 자연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한테 맡겨두면 저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식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복원하자고 맡겨뒀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도 반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저 나무 산불로 인해서 타버린 소나무 밑에 지금 참나무들이 보다 한 1m 이상 커버렸어요.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참나무류가 생명력을 뽐내며 숲의 지배자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불에 살아남은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담비, 삭 등 야생동물도 돌아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그 계곡구라든지 이런 데가 그 산불의 피해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쪽은 하나의 피난처로서 동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생존했던 동물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내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환경적 조건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갑니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결정은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자연복원 실험입니다. 고운사의 자연복원 사업이 우리나라 산림 보전에 그리고 산림 생태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학술적으로 기중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환경단체는 산불 피해 회복을 명분에 두고 경제적 차원에서 인공조림에 나서거나 산림보호지역을 파괴하는 행위는 자연복원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의성 고운사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고르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마음의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불교 그림 만다라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마 국제만다라 명상협회와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지난 19일 서울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생명의 꽃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만다라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다라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 작가들은 각자의 내면을 선과 원의 언어로 표현하고 예술이 단순한 창작 행위를 넘어 삶을 성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의 내면 구조를 우주의 순환과 연결해서 그렇게 내면의 정체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만다라 명상을 창작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렬하고 통합하는 치유적인 전시회는 모레까지 이어지고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만다라 컬러링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 충효사가 주최한 2025 영천댐 마라톤 대회가 영천댐 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8일에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상황 속에 전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충효사 회주 해공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린다는 마음으로 결속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도 키우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5km 건강 달리기와 10km 하프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고 10km와 하프 코스 남녀 1위부터 3위까지는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그동안 벚꽃이 피는 봄철에 열렸던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돼 참가자들은 오색 단풍으로 물든 기룡산과 영천댐의 수려한 풍경 속에서 가을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작은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불교계 안팎의 단체들을 후원해온 사단법인 미소원이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지난 8일 법당에서 미소원 창립 14주년과 함께 청년회 창립 9주년, 아빠봉사단 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벌써 14년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게 모여서 그래서 오늘 14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각 스님과 함께한 24년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도 미소원은 마음 나눔을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 JTS 해외 결핵환우 의료비로 2,700만 원, 부산 불교환경연대에 1,1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역 내, 부산 내의 미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몇 스님, 정각 스님 이렇게 함께 했었거든요. 오늘은 글로벌이죠.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비심을 강조하며 미소원이 한 분 한 분이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려는 모습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려는 게 보인다고 격려했습니다. 연말 모임이 가까워지면서 와인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인 종류에 따라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와인 이야기에 심리학을 결합한 책인데 저자인 홍수경 국회 와인샵 대표를 BBS가 만난 사람이 초대했습니다. 전경은 선임 기자입니다. 네, 홍수경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다방면의
활동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기 브랜드를 만드는 업체 대표시고 유기유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에서 와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자, 이 참 그 홍수경 대표신데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와인을 뭐 이렇게 취급하는 분이라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 와인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의 전통 방자 유기 브랜드인 유기유를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생활 속으로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홍수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진짜라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드려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네, 둘 다 사실은 맞는 말이고요. 네, 그게 유기를 지칭할 때 사람들이 이거 방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자, 사실은 우리 홍수경 대표께서 책을 내셨는데 9가지의 성격, 9가지 와인이란 책을 내셨는데 와인 이야기에다가 심리학을 결합한 책이다. 그리고 따뜻한 와인 심리학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와인을 소개한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핏 보면은 이게 와인을 설명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와인을 매개체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와인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건 무슨 맛이구나, 이거 어떻네, 이렇네 이러면서 제 그 감정을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9가지 성격 유형에 어울리는 와인을 소개를 하면서 독자들이 자신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9가지의 성격이니까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먼저 알고 이 책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독자분들이 목차 뒤에 보면 애니어그램 그 성격 유형을 테스트할 수 있는 QR이 있거든요. 그걸로 본인의 유형을 테스트하신 다음에 나오는 유형 먼저 책을 읽으세요. 읽어보시고 이거 정말 내 얘기네.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른 유형까지 다 보셨다고 독자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아요. 저희 책은 이렇게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자기하고 해당되는 유형이라든지 보고 싶은 분부터 읽어도 문맥에 전혀 지장이 없는 책이거든요. 애니어그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리학의 도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어그램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입니까, 이게? 요걸로 이제 한다 그런 뜻이죠? 네, 맞아요. 이게 애니어그램이 원래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보여주는 성격 심리학이거든요. 아마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오래됐죠? 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나 수도자들이나 명상가들이 이런 원형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인간 이해 상징 체계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20세기 초에 그 구르제프라는 분이 신비주의자인데 이분께서 이거를 서방에 알리게 돼요. 이런 학문이 있다, 이런 심리학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차조하고 그리고 저의 스승님이신 클라우디오 나란조 박사님께서 이거를 현대 심리학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9개의 유형으로 체계화하셨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고대 사유 전통하고 현대 심리학이 결합된 성격 심리학이고요. 이 성격이 머리, 가슴, 장, 그다음 생각, 감정, 본능에 의해서 이 중에서 가장 뭐가 먼저 반응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체계화한 그 체계거든요. 저에게는 제 삶을 바꿔준 그런 심리학이었습니다. 이 와인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이 인간을 통해서 다시 와인을 마주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그러면 와인이라는 게 단순히 저같이 좀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뭐 와인을 마시는 게 무슨 인간을 마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와인이 인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와인은 다른 뭐 음식처럼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상하는 게 아니라 숙성 과정을 거치잖아요. 심지어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은 와인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다는 말을 하듯이 와인은 숙성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무쌍하고 더 맛이 좋아지거든요.
예, 더 훌륭해지는 거죠. 네. 예, 잘만 하면 그것도 인간과 닮았고 또 다음으로는 와인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포도로도 굉장히 다른 와인들이 나오거든요. 또 그 해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누가 만드냐, 어떤 밭에서 뭐 수확했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생긴 인간이 아니라 아니죠.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와인에는 색성, 향미, 촉. 네, 우리 불교에서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과 닮아 있어서 와인을 보면서 굉장히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와인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우연히 와인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에 지금 매장이 있는데 네. 우연히 운영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와인과의 인연이 우연히 맺어진 거예요? 네, 정말 우연히 맺어졌는데 제가 이제 전통 공예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통 공예가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제품들을 많이 팔고 알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녹록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기관이나 높으신 분들이 저희 이제 제품을 많이 사서 이렇게 좀 뿌리시면 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제가 이제 국회 안에 소통관을 지을 때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할 때 제가 선물 가게를 하고 싶다 하고 이제 제 이력을 다 해서 이제 하니까 오케이가 돼서 입찰을 봐서 됐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의원님들한테 많이 팔 수 있겠다 신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매장을 문을 열었는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맞아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의원님들도 해외 나가실 일도 없고, 그렇죠. 해외에서 또 방문하시는 분도 없고,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같이 옆에 있는 입주했던 업체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나가고 있는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와인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국회 측에서 사무처에서 요구가 있었었고 그거를 한번 홍 사장님 좀 해보면 어때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와인 많이 팔아서 유기 만들어야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사실 네, 유기가 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만들려면. 근데 이제 와인 팔아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하게 된 거지. 제가 와인에 대해서 막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군요. 독실한 불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시고 해외 특별교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수덕사 분 중에 정범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도 잘 압니다. 저랑 세수가 같으신 스님이신데. 네. 이 스님과 무슨 깊은 인연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 딸이 13살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3 때 제가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네, 애기 이제 학교 가고 나면 모든 엄마들이 좀 그렇듯이 이제 기도하러 또 가잖아요. 대학 진학.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 있는 달마사라는 절에를 갔었는데 그때 정범 스님께서 그때 거기 주지 스님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네, 스님께 좋은 가르침도 많이 받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625 브랜드죠. 625 대표시고 또 국회 와인샵 대표시고 그리고 9가지의 성격, 9가지의 와인 아주 개성이 강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책을 쓰신 홍수경 대표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